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유럽의 중세 시대, 그 다음에 뭐 아시아의 뭐 옛날 그 뭐 가령 명나라 시대, 뭐 원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요. 왜냐하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서적 그냥 교양서적으로 보시고요. 오늘날의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면은 주로 3부랑 4부를 보시면 되고 3부랑 4부만 해도 내용이 거의 한 분량이 한 700페이지니까 일반 책의 2권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는 거는 3부예요. 왜냐하면 4부는 경제 문제보다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해가지고 뭐 유럽의 정당 정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많이 보시려고 하면은 주로 3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3부의 그 제목이 뭐냐면은 거대한 전환이에요. 거대한 전환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죠.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쓴 게 1942년도예요. 42년도에 책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 책이 쓰여진 그 집필한 시기는 1930년대 뭐 중반 후반이었겠죠. 그 시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대공황 시기였고요. 대공황 시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미국에는 루즈벨트가 등장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한테 누진 소득세를 걷기 시작하고요. 법인세를 엄청나게 걷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을 합법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1942년도 이후에는 나치랑 일본 제국주의랑 싸워서 승리한 기간입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이 뭐였냐면은 서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미국을 단결시킨 대통령이니까. 또 왜 단결시켰느냐? 빈부격차를 없앤 대통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루즈벨트가 굉장히 큰 존경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미국의 뉴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뉴딜 체제라는 것이 루즈벨트 때 시작이 돼가지고 1970년대까지 간 겁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 그 다음에 카터 대통령, 이 시기가 이제 이 뉴딜 체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메리칸 드립이 작동되고 있었던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빈부격차가 심하고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 간에 재산 격차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계급 사회인데 계급이 없는 사회처럼 만든 게 미국의 뉴딜 체제였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1930년대 이제 나치랑 싸우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를한테 이기고 나서는 유럽 전역이 사실은 일종의 복지국가가 되죠. 영국이 됐건 독일이 됐건 뭐 스웨덴이 됐건 간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오늘날의 유럽, 사실 뭐 유럽이 요즘 많이 망가졌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굉장히 좋은 복지국가였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이런 시기가 만들어진 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그 초석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그것들이 다 준비되는 게 1930년대 대공황 거치고 대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전부 다 대가 들어갑니다. 대공황, 대전쟁, 대전환 이런 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피케티가 이 책, 새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거대한 전환이 가능하게 된 그 힘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19세기 자본주의, 그게 이제 1914년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발발하면서 19세기 자본주의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세기 자본주의가 다시 부활하지가 않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자본주의가 나타난 거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냐면은 그 칼 폴라니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19세기 자본주의, 그러니까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했던 그 세계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유재산 제도,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와 그리고 시장경제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사회재산 제도와 그 시장경제, 특히 시장경제라는 거는 국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율시장경제라고 그러죠. 시장자유주의 내지는 자율시장 우선주의, 이거가 지배했던 게 이제 이 19세기 자본주의고 이거를 대표하는 이데올로기가 이른바 자유주의, 이른바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러죠. 리버럴리즘이 이제 지배했던 시기가 19세기 자본주의였는데 이게 이제 1차 세전으로 끝나버렸고
그리고 대공황이 터졌어요. 그 대공황이 터진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칼 폴라니는 이게 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 내지는 이 자율시장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붕괴되는 게 바로 1차 세계대전, 대공황,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붕괴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 사회주산 제도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붕괴해 나갔고, 그 붕괴되는 것의 양상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건 유럽 간에 이건 간에 복지국가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복지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복지라는 것이 시장이 알아서 가르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된다. 왜냐면 시장이 못 해주니까. 벌써 19세기는 없던 관념들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된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19세기 100년 내내 이 법인세라는 게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라는 게 없었어요. 부가가치세가 처음 등장하는 게 세계 역사에서 1930년대예요. 그리고 개인소득세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 게 나폴레옹 전쟁 때인데 1800년에 그랬다가 잠깐 없어졌다가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100년 만에 개인소득세가 다시 등장하는 게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나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비 조달 목적으로 이 개인소득세가 등장하고 거의 동시에 법인세라는 것도 전비 조달 목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날 때쯤에 러시아 혁명이 터져버려요. 러시아에서 레닌 혁명이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부들부들 떨죠. 그러면서 혁명보다는 차라리 예방적 혁명으로 해가지고 복지를 좀 해주자 그러면은.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면은 저희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레닌, 공산주의 뭐 이쪽에 물들 테니까 이쪽에 물들지 않게 하려면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복지를 해주자. 이게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일찌감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복지제도를 처음 시작한 게 사실은 독일의 비스마르크였거든요. 19세기 말에. 이게 확대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기왕에 거두는 이 소득세랑 법인세를 전쟁 끝났다라고 해서 없애지 말고 이거를 그냥 놔둔 채로 복지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1920년대부터 복지제도가 여기저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대공황이 또 터진 거예요. 대공황이 터지니까 야 그러면은 법인세랑 소득세를 이왕에 거두던 거 세율을 왕창 올리자 해가지고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1930년대 중반 후반에 이 법인세 세율이랑 소득세 세율이 엄청나게 뛰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마 놀랄 정도인데 오늘날보다 거의 2배, 3배 정도의 더 많은 세금을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걸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거뒀고 이 세금을 가지고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복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복지제도를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공산화를 막은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복지제도를 늘려가지고. 이 복지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이 세금을 걷는 거니까 세금을 걷어가고 국가가 뭘 하는 거니까 시장 자율성에는 위배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